북마녀 피셜 웹소설 트렌드 코리아 2020 벌써 3탄까지 왔습니다. 3탄은 1탄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신년맞이 트렌드 분석 및 예측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나요? 북마녀 채널은 편집자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하면서 작가와 독자의 심리를 폭넓게 파악하여 힐링 아니고 채찍질하는 웹소설 강의 채널입니다. 북마녀 웹특코 2020 세 번째 영상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웹소설 출판사의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현 시장에서 출판사가 작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둘째, 어느 출판사가 이걸 버틸 수 있는가? 출판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출판사의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는 작가 리스트 그리고 돈에서 나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작가 리스트라 함은 당연히 계약한 작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계약한 작가가 많다고 해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느냐? 완전히 등치되진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작가들, 계약한 작가들이 진짜로 책을 냈을 때 그리고 그 책들이 잘 될 때 그것이 바로 그 출판사의 경쟁력이 되죠. 그리고 돈은 뭐냐? 물론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출판사는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필요해요. 이 현금이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계약까지 돈이 들고 그리고 계약을 추가하는 데 돈이 들고 그리고 제작에 돈이 듭니다. 계약 추가라는 건 뭐냐면 이 작가의 한 작품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 작가의 여러 작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출판사에 경쟁력이 생깁니다. 물론 잘 되는 작가, 매출이 많이 나오는 작가의 여러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출판사가 소설 출판 외에 다른 것을 해주는 까닭. 출판사는 왜 작가에게 무엇을 더 해주려고 하는가? 이거는 일단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인세 비율이 작가에게 더더더 유리하게 높게 책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분명히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출판사 입장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인세 비율을 높여주는 것 말고 대우를 할 수 있는 방법, 작가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대신 그 방법이 작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대우를 해줬을 때 출판사한테도 이득이 될 만한 것, 즉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작 매출을 붐업 해줄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2차 판권 상품 제작. 두 번째는 소설 상품을 더 예쁘게, 더 고급져 보이게 포장하는 방법. 현 시장에서 출판사가 해줄 수 있는 것 총정리.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현 시장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모든 업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는 금물입니다. 일러스트 표지를 고컬로 해준다. 일러스트 표지를 해준다. 그런데 고컬로 해준다. 요즘 이름값 있는 일러라면 뭐 당연히 100이잖아요. 100 넘잖아요. 더 유명한 120이고 뭐 막 저 하늘까지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비싼 고컬 일러스트 표지를 해줬어. 그런데 출간 첫 달에 인세가 100만 원 찍혔어. 그럼 출판사는 뭐 해요? 적자 파티를 합니다. 고컬 일러스트 표지를 여러 개 해준다. 요즘 로판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 장편으로 연재가 가다 보니까 한 표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첫 표지로 일단 빵 때리고 중간쯤 됐을 때 다른 표지 이제 한번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육아물인 경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육아물은 애가 크잖아요, 점점. 뭐 남주도 나와야 되고 혹은 뭐 여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여왕 가주 뭐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뭔가 포스가 있는 역할로 점점 이 아이가 성장을 해. 그러면은 이거를 꼬맹이로 계속 표지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나이에 맞춰 성장한 나이에 맞춰서 표지 가리를 해줘야 하는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표지 추가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가는 장편들은 아무래도 일러스트 표지가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재가 완결이 되었다. 그럼 이 연재본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합쳐가지고 그 단행본 위주로 팔리는 사이트들에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리디부스나 원스토어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일러스트 표지가 아닌 그래픽 표지를 따로 만들어 준다. 내지 사파를 제작해 준다. 이거 보통 여러 장이죠. 그 예전에는 TL 스타일의 그 여성향 19금 로맨스 쪽에 사파를 넣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로판에서 이 진행이 되고, 또 사비로 그 작가님이 욕심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더 하고 싶다 이게 있어서 작가님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파를 막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대우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 되겠죠. 프롤로그 웹툰 제작. 연재본에서 맨 앞에 소설 1화 전에 넣는 프롤로그를 웹툰으로 넣는 거죠. 요즘 정말 많이 하고 해달라는 요구가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프롤로그 웹툰은 프롤로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가 되거든요. 그걸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건 제작비에 해당이 됩니다. 웹툰 장편 연재.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장편으로 웹툰을 끌고 가는 건 거죠. 요즘 이 웹툰 제작이 굉장히 핫한 이슈이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책. 아직도 종이책을 무조건 내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다시피 웹소설의 종이책 버전은 그다지 팔리지 않아요. 물론 팔리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걸로 수익 내는 건 기대하지 않고 작가한테 서비스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돈. 이, 이 공돈은 선인세, 이 인세, 선급금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약금 개념으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출간했을 때 인세에서 제하지 않는 진짜 공짜 금액. 정말 그 작가 통장에 그냥 꽂아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외에 2차 판권 관련해서 더 있기는 해요. 영상화 제한, 드라마와 영화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와 영화는 출판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와 그 커넥팅을 해서 이게 오케이가 되더라도 되게 오래 걸리고 천문학적 금액이 들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제안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웹소설로 빵 터진 작품도 이 영상화 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혹은 판이 엎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제안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 제안을 하는 것 자체를 출판사가 열심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 자체를 작가들이 좋게 생각하죠. 오디오북, 오디오 드라마, 뭐 해외 수출 이런 거는 이걸 해준다고 막 작가가 꼬셔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계약해서 이미 출간했는데 이런 거 할 기회가 생겼다 이러면 뭐 그럼 땡큐지 이 정도죠. 출판사들이 잘 되는 작가한테는 이렇게까지 이것저것 다 해줄 겁니다. 왜냐? 경쟁이니까. 비교를 해봅시다. A 업체는 7대3에 웹툰도 해주겠다. B 업체도 7대3인데 웹툰은 못 해주겠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웹툰도 해주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사실 웹소설 작가들은 모두 다 2차 판권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더 해주는 쪽으로, 나를 더 대우해주는 쪽으로 작가들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나면 이 회사에서 내거나 저 회사에서 내거나 그냥 똑같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시게 되거든요, 작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뭘 더 해줄 수 있는가 이거를 더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생 업체가 이걸 다 해준대. 근데 기존 업체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못 해주겠대. 이랬을 땐 좀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쪽 업체가 너무 급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 이상은 이쪽으로 마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출판사들이 좋은 작가를 꼬시기 위해서 또 그 작가를 눌러 앉히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어. 제작비가 크게 듭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들어요, 비용이. 아니, 웹소설 시장이 종이책에서 안 해도 되고, 제작비 적게 들고, 빨리빨리 여러 권 낼 수 있다고 해서 출판사를 차렸더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책을 많이 내도 돈이 안 벌리네. 작가들 일세 보내주고, 직원 월급 다 주고, 인건비 보내고, 외주 용역,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아니 웹툰 작가는 어시까지 채색까지 다 붙여달래 이러고 돈 주고 나면 순수익이 없어. 웹툰? 돈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야? 야 편집장 돈 벌어와. 매출 왜 이러는 거야? 어떡할 거야? 7대3인데?
앞으로 8대2, 9대1 갈 건데 이 가지고 일 가지고 저걸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출판사 통장에 자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정말 노답으로 치닫게 됩니다. 2014년 정도부터 작년까지 웹소설 출판사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1인 출판사도 많이 생겼고요. 웹소설 안 다루던 종이책 출판사에서도 웹소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이렇게 우후죽순 출판사들이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뉴스 기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웹소설 시장 100억, 1000억, 웹소설 작가 돈 많이 번다, 떼돈 번다, 취미로 끼적었는데 대박 터진다, 막 엄청 쉽게 쓸 수 있다, 이러잖아요. 이런 허접한 기사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죠. 물론 종이책 출판 시장이 무덤 파고 있는데 웹소설 시장은 화랑이다. 뭐 시장 전체로는 팩트이긴 해요. 하지만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지 여러분은 알 거예요. 이런 기사들을 보고, 그리고 막 건너 물론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너 이야기를 듣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출판 업무 1도 모르는 생판 다른 업계 사람이 퇴직금으로 출판사 차리고, 웹소설 1도 모르는 오래된 출판사가 그냥 웹소설 인프리트 만들고, 웹툰 플랫폼에서 웹소 코너 괜히 끼우고, 어떡할 거야. 자, 이렇게 난립했던 출판사들, 폐업바람이 이미 한번 살짝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앞에서 말한 그것들을 하기 전에 그냥 책만 내는 걸로 힘들어서 망했어요. 그 회사들은. 유명한 중견 출판사들도 힘들어했고, 대기업이 차린 회사 아니고 개인이 차린 업체는 1년 안에 자금 다 까먹고, 물론 터닝포인트로 극복한 곳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엄청 힘든 회사들 많았어요. 못 버텼으니까 망한 거죠. 올해 늦으면 내년 기점으로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대우들 때문에 출판사들이 속가질 겁니다. 속가진다는 건 뭐 망한 회사가 있겠다는 얘기인 거죠. 돈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틴다는 거죠. 모든 출판사가 이걸 다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된다? 가랑이 찢어진다. 현 시장은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판사들의 이런 시행착오가 슬슬 올해 나타날 겁니다. 비전만 있고 자금이 부족한 출판사들은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웹소설 시장은 여전히 활황입니다. 그러나 빛 뒤에는 어둠이 있다는 점, 이 상황들이 올해 2020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으로 북마녀 웹투코 2020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요즘 공모전이 몇 개 열렸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 힘내시고 건필하세요. 북마녀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땡데스.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